자, 지금 이제 오늘 챕터 1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PSD 파일은 지금 이제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JPG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PSD 파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초반에는 별로 없고 이제 기본적인 툴의 뭐 확대라던가 뭐 화면 보고 이제 편하게 보는 비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제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1-5번은 PSD 파일인데 일단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파일 오픈하는 방법은 포토샵에서 파일 뭐 열기가 있고 새로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종이를 꺼내서 무언가 그릴 때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기에서 눌러서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폴더가 있으면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포토샵 화면 가운데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그 파일이 이제 오픈이 돼요. 제가 지금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제 파일이 오픈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 파일을 좀 볼게요. 자, 일단 포토샵의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왼쪽에 툴들을 모아놓은 툴 상자가 있어요. 툴박스라고 얘기도 하고 도구 모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 자, 일단 맨 처음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이동 툴 또는 선택 영역 툴 선택을 할 건데, 일단은 이동 툴을 먼저 한번 해볼 거고, 요즘에 포토샵은 내가 툴을 클릭을 해주면 그 툴이 어떤 거다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여져요. 이제 이 도구는 이동 도구고, 당연히 어떤 파일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쭉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내 거에는 보이는데 본인 거에도 없다. 그런 것들은요, 밑에 보면은 점점점 세 개가 있고요. 이 점을 꾹 눌러주면은 도구 모음이 있어서 여기에서 또 도구들을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꺼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지금 안에 들어가 있고요. 과거 버전의 이제 그 포토샵은 이 더보기보다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일단 취소 누를게요. 그리고 유사한 것들은 모아놓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 점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거는 유사한 것들. 그러면 이런 점을 꾹 눌러보면은 유사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 선택 영역이지만 이 영역을 뭐 사각형으로 볼지 원으로 볼지. 단일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웹 작업할 때 사용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픽 작업할 때는 사용을 또 많이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있고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계속 이제 그 툴만 활용을 해주는데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여기 보여지는 이동 툴과 그 다음에 선택하는 부분. 왜냐하면 무언가 선택해서 합성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툴 두 개는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해줘요. 자, 이제 그리고 다시 항상 툴은 웬만하면은 어떤 거 선택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이동 도구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뭐 거를 눌렀어.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건드려지기도 하고 뭔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막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이동 도구로 가져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버릇처럼 뭔가 작업을 한 이후에는 항상 다시 이동 도구.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작업창을 좀 볼게요. 작업창은 이렇게 탭 형식으로 이렇게 탁탁 붙어 있는데 이 작업창은요, 이 탭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포토샵은 합성 작업을 많이 해서 파일을 하나만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보다는 파일을 두 개, 세 개 열어서 뭐 이 파일에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뭐 또 이 파일에서는 어떤 부분을 추출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합성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 탭이 자석처럼 상단에 이렇게 붙어 있게 두기보다는 이 제목 부분을 클릭해서 밑으로 떨구어서 어, 이제 회색 부분의 여백을 좀 내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회색 부분은 또 어떨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회색이 있는 부분은 회색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 무언가를 오픈할 때 활용을 해줘요. 그래서 무언가 오픈할 때는 파일에서 오픈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바로 회색 있는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으로 해서 파일을 오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 파일은요, 앞에 보면은 글자가 있을 건데, 이 글자는 원래는 글자의 속성 T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글자 속성이 없어지고, 지금 글자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를 이동 툴로 자동 선택 때문에 지금 선택을 내가 글자만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글자 선택하지 않고 내가 배경을 클릭해준 배경이 지금 또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PSD 파일, 그러니까 레이어가 살아있는 PSD 파일에 대한 것만 이해하고 이 파일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뭐 무언가 작업하는 건 앞으로 많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서 닫아주세요. 자, 두 번째 거 1-6번 봅시다. 항상 작업할 때 이 탭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지금 이 파일은 100%로 보여지는데요. 이 파일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파일의 사이즈는요. 자, 요 제목 탭 있는 부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어, 많이 쓰여지는 기능 중에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복제, 이미지 크기, 캔버스 크기.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크기예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미지 크기를 눌러주면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창이 새 창으로 띄어지는데요. 여러분 단위를 픽셀로 바꿔볼까요? 픽셀. 단위는 뭐 픽셀부터 뭐 센치, 미리. 근데 주로 우리가 비트맵 방식으로 화면에서 볼 때는 픽셀로 처리를 해서 볼 거고요.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보기 편한 게 센치나 미리겠죠. 근데 주로 이제 미리를 많이 보고 일단 픽셀로 볼게요. 자, 픽셀. 혹시 픽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픽셀이 무엇인지? 그러면 픽셀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픽셀의 형태가 무슨 모양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모? 그렇죠. 사각형이에요. 자, 얘 대답 잘해줬고요. 그럼 픽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픽셀이 지금 99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네모의 픽셀이 지금 가로로 992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픽셀이 591개가 있다는 얘기. 픽셀 단위로 봤을 때. 근데 해상도라는 건 뭐냐면은 1인치 곱하기 1인치 사이즈에 이 픽셀이 몇 개가 모아져 있는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로 볼 때는 그냥 기본적인 72 dpi로 볼 거고요. 인쇄용으로 할 때만 해상도를 되게 많이 봐요. 고해상도. 300 dpi로 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잠깐 취소 누르고요.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픽셀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돋보기 툴 클릭해주고요. 돋보기로 클릭해주면 계속 확대가 돼요. 그럼 몇 프로까지 확대가 되느냐? 저는 지금 12,800%로 확대가 돼. 여러분들은 몇 프로까지 확대가 되나요? 최대한으로 확대 한번 해보세요. 몇 프로까지 되는지. 몇 프로 돼요? 12,800개입니다. 똑같이 12,800이 됐어요. 잠깐만, 지금 출석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김유한 다시 들어왔나? 음. 자, 12,800%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은 픽셀의 모양이 보여지고 있죠. 음. 자, 요거 화면 이동하려면요. 여기 보면 스페이스 바가 있는데 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화면에 이동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피사의 사탑인가요? 그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조합이에요. 뭐냐면 픽셀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형태는 사각형이에요. 이게 1픽셀이에요. 사각형이고 그리고 픽셀은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하나의 픽셀이 고유의 컬러, 고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각형 픽셀의 조합을 여러 가지로 합쳐서 돋보기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100%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픽셀의 조합을 우리가 비트맵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최소한의 단위가 이 픽셀이에요, 픽셀. 그래서 이 픽셀의 조합, 픽셀의 모음을 비트맵이라고 하는데 픽셀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 비트맵은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일단 용량이 무겁고 이미지를 확대하면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이게 보면 깨져요, 안 깨져요? 이미지가? 확대를 하면은 이미지는 깨지게 돼요.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의 가장 큰 단점은 확대를 했을 때 이미지가 깨지는 단점, 그리고 이제 고해상도로 관리를 할 때 파일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뭐냐? 이렇게 사진처럼 디테일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비트맵 방식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 작업을 할 때 가장 최소한의 단위인 이 픽셀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픽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그 뭐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 같은 거 할 때 가장 항상 수시로 나오는 거고, 그 멀티미디어 개론이라던가 멀티미디어 디자인 할 때도 이 픽셀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잡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보거나 화면으로 처리되는 것도 다 픽셀의 조합이기 때문에 해상도에 대한 거를 잘 유념을 해줘야 돼요. 자, 확대랑 축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돋보기 툴을 가지고 확대할 때는 그냥 클릭, 부분적으로 확대할 땐 드래그 했어요. 축소할 때는요, 상단의 옵션에 마이너스가 있기도 하지만 단축키 사용을 할게요. 단축키는 이제 앞으로 사용을 계속 많이 할 건데, 어, 노트북 지금 키보드에 보면은 Shift, 컨트롤, Alt가 보여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사용을 되게 많이 하고요. 또는 두 개를 같이 누르기도 해요. Alt와 Shift를 누를 때도 있고요. 컨트롤과 Shift를 누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확대가 된 거는 그냥 클릭하면 되지만 축소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축소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또 드래그 해주면은 그거만큼 축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돋보기를 빠르게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100%로 바뀌어지게 돼요. 상단 부분에 이제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100%에 대한 게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요거 말고 여러분한테 이걸 외우라고 할게요. 자, 어떤 게 있느냐? 화면 맞추기나 뭐 100%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작업창에 여백을 두면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여백 있는 부분을 딱딱 맞추면서 배율대로 확대나 배율대로 축소를 제가 좀 많이 권하는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항상 모든 작업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 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같이 해볼게요. 컨트롤과 알트 같이 눌러볼래요? 지금 맥으로 쓰는 사람은 커맨드하고 옵션 키 눌러주면 돼요. 자, 일반 PC인 사람들은 컨트롤 알트 누르고, 컨트롤 알트는 왼손으로 눌러주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마이너스 눌러주거나 반대로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같은 배율, 뭐 예를 들어서 25%, 33, 50, 66.7, 100, 2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요. 축소도 마찬가지. 축소도 100, 66.7, 50, 33, 25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할 때는 항상 배율 축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가지고 배율을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 알트 플러스에서 확대를 했어요. 화면을 이동하고 싶은데 이제 물론 돋보기 툴 가면 되지만 스페이스바 눌러볼래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여러분들의 마우스 커서가 아이고 여러분들의 마우스 커서가 핸드 툴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핸드 툴로 바뀌어지면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핸드 툴을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배율하고 컨트롤 알트 플러스,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보기 배율하고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화면 이동해 주는 거는 항상 사용을 많이 해주는 기능이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활용할 거고 숙지한 김에 아예 요 기능을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공주현 학생 들어왔어요? 30분 안 넘었으니까 체크해주는 30분 넘으면은 결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할은 다 되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요 두 가지 화일을 했고요. 이번에는 두 개 화일을 한번 동시에
꺼내 볼 건데, 세 개 화일을 꺼내 볼게요. 일단, 하나 클릭해주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선택을 세 개를 같이 해주고, 선택한 세 개를 한꺼번에 포토샵에다가 불러볼게요. 자, 화일 여러 개를 포토샵에서 불렀더니, 이렇게 탭 형식처럼 이렇게 붙어서 지금 보여지는데, 웬만하면 제가 이 탭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봐달라고 했어요. 네, 공전 학생 추천 체크했는데 30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요거 지금 보면은, 100%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겹치는 것 때문에 화질이 좀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한 10분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이것도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배율로 저는 지금 세 개를 다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50%로 해가지고 세 개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세 개의 화일을 지금 동시에 보면서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고요. 나는 이 세 개의 화일을 정리를 한꺼번에 같이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러면 위에 창을 좀 볼게요. 자, 요 창에 정도원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보면 다 알겠죠. 예를 들어 내가 세 장을 스택형으로 보겠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지금 이미지 보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거를 뭐 가로로 보겠다, 세로로 보겠다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죠. 정돈해서 지금 이게 네장이 아닌데, 아닌 것들은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고요. 지금 일단 이게 두 장이나 세 장의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두 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두 장으로 했더니 화일 하나는 가려져 있고요. 일단 두 개가 랜덤하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화일을 했고요. 다시 화일을 분리할 때는 이렇게 띄어서 화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제가 보트는 닫고요. 두 개 화일을 좀 볼게요. 좀 작으니까 확대해서 볼게요. 아까 배웠던 컨트롤 알트 플러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체리처럼 보여지는 거?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커피예요, 커피. 커피 생두인데 원래는 이제 커피가 이렇게 빨간색 체리처럼 잘 익은 커피는 이렇게 빨간색 체리처럼 이제 과육이 덮여져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거실에 이 커피나무가 있어서 지금 빨간 과육이 덮인 상태로 지금 한 6알 정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확하는 게 너무 아깝고 이제 그걸 내가 정말 수확해서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키우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이 익었는데 수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마른 것처럼 지금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큰데 열매가 몇 개 안 열려갖고 과육이 굉장히 커요. 여기도 지금 보면 굉장히 과육이 크게 돼 있네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포토샵은 주로 화일을 왜 많이 꺼내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 부분만 합성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한 부분만 드래그해서 이동 툴로 이렇게 가져가요. 이런 게 합성이거든요. 이렇게 합성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포토샵은 얘를 그냥 꽉 채워서 이렇게 탭 형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파일을 이렇게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여러 개를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화면 배율, 그다음 선택, 그다음 합성하고 그다음 글자 넣어주고 또 합성한 거에서 색감을 변경해주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이 파일도 닫아볼게요. 저장하지 않고 지금은 전부 다 닫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보여지는 레고 이미지가 있는데 레고가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이제 비율을 확대해서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지금 완성 말고
1-8번을 먼저 꺼내 볼게요. 자, 1-8번을 가지고 올게요. 자, 1-8번을 가지고 왔더니 지금 이미지가 내가 보면은 50%로 보인다는 얘기는 이 파일이 크기 때문에 50%의 배율로 지금 보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 제목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제목 있는 부분에 이미지 크기를 볼게요. 자, 이 이미지는요, 지금 센치로 봤을 때는 일단 16cm에 높이가 10cm, 그럼 뭐 A4도 안 되니까 크기가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큰가 봤더니 해상도가 아까는 72였는데 지금은 고해상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해상도를 72로 한번 바꿔볼게요. 72. 그랬더니 지금 아까 고해상도에 300과 비교했을 때 72는 300보다 한 3배 더 이상으로 지금 축소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제가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눌렀더니 300 dpi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제가 돋보기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0% 아니면은 컨트롤 알트 플러스,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자, 100%로 했더니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작은 거 말고 다시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이미지 크기에다가 나 다시 그냥 300으로 해야지라고 해서 300으로 높였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가 손상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대했더니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면은 이미지가 지금 이미 손상이 됐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작업 내역이거든요. 이거 클릭해 보면은 내가 지금 이 파일을 열어서 작업했던 내역들이 쭉 있어서 열기를 클릭해 주면은 원래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였지만 제가 이미지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더니 지금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 상에 보면은 열기만 했을 때는 선명하지만 이미지 크기를 줄였다가 늘려주면은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에 자, 주의할 점. 이미지 사이즈에서 이미지는요, 줄이는 거는 괜찮지만 줄인 것을 다시 늘릴 때는 이미지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줄일 때는 함부로 줄이는 게, 이미지를 늘릴 때는 함부로 늘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설정을 해서 늘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요거 지금 4개의 파일 중에서 앞에 지금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열어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제에 있는 이 이미지를 72로 줄여놓은 게 지금 요거예요. 자, 이거 닫아볼게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열어볼게요. 자, 두 개 열었더니 자, 이제 이거는 뭐냐? 이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늘렸어요. 늘렸는데 이 이미지 크기는 지금 보니까 250 해상도로 늘렸는데 중요한 거는 리샘플링이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안 깨지게 늘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만 하고 잠깐 휴식해 볼게요. 자, 이미지를 줄인 걸 가지고 늘릴 땐 항상 주의하라고 했는데 자, 이미지 크기 한번 늘려볼게. 제가 이미지를 250으로 늘릴 건데 해상도를 자, 주의할 점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세부 묘사 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세부 묘사 유지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확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확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미지를 유지시키면서 늘려주는 게 이미지 크기에서 늘릴 때의 이 리샘플링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어, 최대한 손상을 줄이면서 해주지만 뭐 이렇게 그 PC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위에 3개 중에 하나로 골라서 해주는데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세부 묘사 유지하면서 확대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 꼭 필수로 늘려야만 될 때는 최대한
세분 요새 유지 눌러가지고 활용을 해주고 웬만하면은 작은 거를 함부로 늘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접속할 건데 50분에 접속하도록 할게요. 그때 제가 여러분 화면 공유해서 요거 이미지 사이즈 줄여보고 늘려보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거 준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휴식하고 5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